안녕하세요. 바른상속 대표 이종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상속세라고 하면 대단히 큰 부자들만 해당되는 세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쪽, 강남 쪽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상속세가 분명히 발생되는 지금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내가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과연 상속세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상속공제입니다. 이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제는 일괄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동거주택 공제라든지 재해손실 공제라든지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들 가업상속 공제라든지 그리고 농업을 이어받는 영농 공제라든지 기타 공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공제는 일반적으로 5억을 해줍니다. 5억. 여기 보시면 최대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거주자여야만 일괄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반대말은 비거주자입니다. 보통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5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일괄공제가 아니라 기초공제 2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되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됐을 때 배우자가 있느냐 배우자가 없느냐에 따라서 내야 될 상속세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뒤에 바로 상속세 계산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배우자에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융재산으로 공제를 받는 최대한은 10억이 되겠죠. 10억의 20%가 2억이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어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2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우자 단독 상속일 경우 일괄 공제 적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최소 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억과 일괄 공제 5억 플러스 10억이 되는데 이거는 받을 수가 없고 최대 5억 여기서 플러스 기초공제 2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한다. 그럼 최소 7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을 보면서 한번 상속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는 재산은 오늘 제목처럼 살고 있는 아파트 집 한 채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도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20억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는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속금액 20억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괄공제 5억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최대 거의 8억 5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장면에서
배우자 공제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5억에서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30억 상속받는 금액 20억보다 30억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하나도 안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배우자 공제를 무조건 30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한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한도 내에서 그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8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공제를 총 더해보면 13억 5천만 원입니다. 상속되는 금액에서 20억에서 13억 5천만 원을 빼면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과세 표준은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5천만 원 곱하기 옆에 상속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6억 5천만 원은 어디에 속할까요? 보시면 30%가 되겠죠. 30% 여기서 저기 공식대로 6천만 원을 빼주게 되면 상속세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내야 될 세금은 1억 3,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 자녀가 2명 있는 상태에서 같은 금액으로 상속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공제 5억까지는 동일하고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제 총액이 13억 5천에서 5억으로 확 줄게 됩니다. 과세 표준은 그만큼 높아지겠죠. 과세 표준이 15억입니다. 그럼 15억 곱하기 세율도 15억이면 40%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40% 마이너스 1억 6천만 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으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3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될 때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볼 점은 아파트 하나만,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만 상속이 되었는데도 세금이, 내야 될 세금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30억 아파트로 이번에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 또 자녀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속 금액이 30억이죠. 일괄 공제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 공제가 13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억, 30억에서 18억 빼면 12억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은, 12억은 마찬가지로 40%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1억 6천을 빼게 되면 상속세는 3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에서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공제 총액이 5억밖에 안 됩니다. 과세 표준은 25억이 됩니다. 25억 곱하기 이번에도 40% 마이너스 1억 6천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무려 8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5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30억이라는 아파트가 한 채만 있을 때 상속이 됐는데도 가족들이 내야 될 세금은 3억에서 8억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집 한 채만 있더라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액이 높은 집이라면 제가 오늘 예시를 20억, 30억을 예를 들었지만 이것보다 더 높은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라면 상속 공제 받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상속세입니다. 아까도 계산을 해봤지만 20억, 30억
이런 집 한 채만 있더라도 내야 되는 세금이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더라도 최소 1억대에서 8억대, 이 억대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몇 억씩 이렇게 통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또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금을 갑자기 준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또 많은 분들이 나는 집 한 채만 있는데 설마 상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집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집의 시세가 어느 정도 고가의 집에 속한다면 미리미리 지금부터 상속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